QLD TQQQ 장기 투자, 미국에서 검증되고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사고 비중을 지키고 리밸런싱으로 위험을 자르는 방식입니다. 이걸 못하면 QLD TQQQ는 투자 도구가 아니라 멘탈을 태우는 폭탄이 됩니다. 반대로 이걸 하면 흔들려도 안 무너지는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론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 장기 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장기 투자 방식의 핵심은 사람을 믿지 않고 구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식은 늘 비슷합니다. 자동 납입, 자동 매수, 목표 비중, 상한선, 정기 리밸런싱. 이 5개가 돌아가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덜 흔들립니다. QLDT QQQ가 위험하다는 말 맞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은 상품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망합니다. 오를 때 비중이 커집니다. 떨어질 때 멈춥니다. 반등할 때 추격합니다. 생활비가 섞이면서 강제 청산이 납니다. 이 4개가 레버리지 계좌를 태우는 실전 루틴입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이 4개를 구조로 막습니다. 그게 오늘 드릴 템플릿입니다. 지금 영상 끝나고 바로 하실 일은 5줄입니다. 매수 날짜 1개, 목표 비중 1세트, TQQQ 상한선 1개, 추가 매수 조건 1개, 리밸런싱 주기 1개. 이 5줄을 종이에 적는 순간 투자에서 감정이 빠지고 운영이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방식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공통 규칙부터 받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QLD TQQQ를 미국에서 검증된 방식으로 굴리기 위한 뼈대입니다.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1. 매수 날짜를 고정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시장 상황을 보고 미루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장기 투자가 강한 이유가 이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날이 기분이 아니라 달력으로 결정됩니다. 2. 기준 차트는 현물로 봅니다. QLD TQQQ 차트로 기준 잡으면 흔들림이 과해서 손이 개입합니다. 기준은 나스닥 현물 흐름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면 QQQ 같은 기준입니다. 현물 흐름이 꺾였을 때만 추가 행동을 허용합니다. 3. 매수는 2종류만 허용합니다. 정기 매수, 규칙 매수. 정기 매수는 무조건 실행합니다. 규칙 매수는 조건 1개, 금액 상한 1개. 조건이 2개, 3개 되는 순간 위기에서 결정을 못하고 멈춥니다. 멈추면 끝입니다. 4는 매도는 가격이 아니라 비중으로만 합니다. 가격으로 매도하려 하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리면 손실 같아서 못 팝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방식은 목표 비중을 정하고 리밸런싱으로 원복하는 겁니다. 비중이 커지면 줄이고 비중이 작아지면 늘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5. TQQQ 상한선을 박습니다. 상한선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비중이 터지고 다음 조정에서 멘탈이 터집니다. 미국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 안전장치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넘으면 무조건 줄입니다. 고점에서 일부가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가 되어야 폭락을 버팁니다. 6. 계좌 확인 루틴을 제한합니다. 매일 보면 반드시 건드리게 됩니다. 미국식 장기 투자는 계좌를 덜 보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 쪽입니다. 확인은 월 1회 또는 분기 1회로 제한합니다. 여기까지가 공통규칙입니다. 이제부터는 템플릿입니다. 성향 3가지, 적립금 규모 3가지. 조합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금액은 전부 예시입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성향 3가지입니다. 보수형, 중간형, 공격형. 월 적립금 3가지입니다. 30만원, 1000만원, 300만원. 먼저 보수형 템플릿입니다. 보수형은 목표가 딱 1개입니다. 장기 생존, 수익률 욕심보다 꺾이지 않는 구조를 우선합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장기 투자의 핵심이 생존이라는 걸 보수형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보수형 목표 비중 예시입니다. 코어 70%, QLD 20%, TQQQ 10%, TQQQ 상한선 12%. TQQQ가 12%를 넘으면 10%로 줄이고 남는 금액은 코어로 옮깁니다. 리밸런싱 주기 분기말, 계좌 확인 월 1회. 보수형 정기 매수 규칙입니다. 매달 같은 날 코어 먼저 삽니다. 그 다음 QLD 삽니다. TQQQ는 정기 매수로 매달 넣지 말고 규칙 매수로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수형은 변동성 자극을 줄여야 오래갑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방식은 위험 자산을 무조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위험 자산이 감정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설계하는 겁니다. 보수형 규칙 매수 조건입니다. 기준 차트가 중기 흐름 아래일 때만 추가 매수 허용. 추가 매수는 TQQQ로만 하되 금액 상한을 둡니다. 추가 금액 상한은 정기 매수 금액의 1배까지만. 이 상한이 보수형의 생명줄입니다. 보수형 월 30만원 예시입니다. 정기 매수 코어 20만원, QLD 10만원. 규칙 매수 조건이 켜진 달에만 TQQQ 5만원 추가. 단, 그달 총 추가 매수는 10만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분기 말에만 비중 확인합니다.
TQQQ가 12% 넘었으면 10%로 줄여서 코어로 옮깁니다. 보수형 월 100만원 예시입니다. 정기 매수 코어 70만원, QLD 30만원. 규칙 매수 조건이 켜진 달에만 TQQQ 10만원 추가. 단, 그달 청 추가 매수는 10만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분기 말 리밸런싱으로 비중 원복합니다. TQQQ 12% 넘으면 줄여서 코어로 이동합니다. 보수형 월 30만원 예시입니다. 정기 매수 코어 21만원, QLD 90만원. 규칙 매수 조건이 켜진 달에만 TQQQ 30만원 추가. 단, 그달 청 추가 매수는 10만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분기 말 리밸런싱은 반드시 합니다. 큰 돈일수록 감정 개입이 더 치명적입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방식은 자금이 커질수록 예측을 줄이고 규칙을 더 강하게 둡니다. 다음은 중간형 템플릿입니다. 중간형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코어 앤 세틀라이트 구조의 정석에 가깝습니다. 코어로 계좌를 바치고 QLD로 꾸준한 레버리지 노출을 만들고 TQQQ는 상한선 안에서만 가속으로 씁니다. 중간형 목표 비중 예시입니다. 코어 60%, QLD 25%, TQQQ 15%, TQQQ 상한선 20%. TQQQ가 20%를 넘으면 15%로 줄이고 남는 금액은 코어로 옮깁니다. 리밸런싱 주기, 매달 말 또는 분기 말. 중간형은 매달 말이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매달 말 외에는 계좌를 덜 보셔야 합니다. 중간형 정기 매수 규칙입니다. 매달 같은 날 코어와 QLD를 동시에 삽니다. TQQQ는 정기 매수로 아주 소량만 넣거나 아예 규칙 매수로만 두십시오. 중간형에서 승패는 TQQQ 비중이 아니라 TQQQ를 건드리는 횟수에서 갈립니다. 중간형 규칙 매수 조건입니다. 기준 차트가 중기 흐름 아래일 때만 추가 매수 허용, 추가 금액 상한은 정기 매수의 2배까지. 단, 상한이 2배라는 건 매달 2배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이 켜졌을 때만, 그리고 상한 안에서 분할하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방식은 하락장에서 욕망이 커질수록 브레이크를 걸어두는 겁니다. 중간형 월 300만원 예시입니다. 전기 매수 코어 18만원, QLD 12만원. TQQQ는 규칙 매수로만, 조건이 켜진 달에만 5만원 추가. 단, 그달 총 추가 매수는 10만원 상한. 매달 말 비중 체크. TQQQ가 20% 넘으면 15%로 줄여서 코어로 이동. 중간형 월 100만원 예시입니다. 정기 매수 코어 60만원, QLD 40만원. 조건이 켜진 달에만 TQQQ 20만원까지 추가 가능. 단, 월 추가 상한 20만원. 매달 말 비중 체크. TQQQ가 20% 넘으면 15%로 줄이고 코어로 이동. 이 루틴이 돌아가면 상승장에서 이익이 자동으로 잠기고 하락장에서 매수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형 월 300만원 예시입니다. 정기 매수 코어 1800만원, QLD 1200만원. 조건이 켜진 데에만 TQQQ 60만원까지 추가 가능. 단, 월 추가 상한 60만원. 매달 말 비중 체크는 필수. 큰 자금은 밴드 리밸런싱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목표 비중에서 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때만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잉 매매를 막으면서도 위험을 통제합니다. 다음은 공격형 템플릿입니다. 공격형은 솔직히 말해서 규칙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 구간에서 규칙이 더 빡셉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작은 실수가 계절을 찢기 때문입니다. 공격형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강한 사람이 합니다. 공격형 목표 비중 예시입니다. 코어 50%, QLD 20%, TQQQ 30%, TQQQ 상한선 35%, TQQQ가 35% 넘으면 30%로 줄이고 남는 금액은 코어로 이동. 리밸런싱 주기 매달 말 고정, 계좌 확인 매달 말만. 이 약속 못 지키면 공격형은 시작하지 마십시오. 공격형 정기 매수 규칙입니다. 매달 같은 날 코어와 QLD를 먼저 삽니다. TQQQ는 정기 매수로 소량만 넣거나 규칙 매수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공격형의 핵심은 상승장에서 TQQQ가 터질 때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입니다. 상한선 리밸런싱이 없으면 공격형은 시간이 아니라 운으로 갑니다. 공격형 규칙 매수 조건입니다. 기준 차트가 중기 흐름 아래일 때만 추가 매수 허용, 추가 금액 상한은 정기 매수의 3배까지. 단, 조건이 켜졌다고 매번 3배를 다 쓰지 마십시오. 상한 안에서 분할하십시오. 미국에서 검증된 공격형 장기 운영의 공통점은 추가 매수도 분할한다는 겁니다. 공격형 월 300만원 예시입니다. 정기 매수 코어 15만원, QLD 6만원, TQQQ 9만원. 조건이 켜진 달에만 TQQQ 5만원 추가. 단, 월 추가 상한 150만원. 매달 말 비중 체크. TQQQ가 35% 넘으면 30%로 줄여 코어로 이동. 공격형 월 100만원 예시입니다. 정기 매수 코어 50만원, QLD 20만원, TQQQ 30만원. 조건이 켜진 달에만 TQQQ 30만원까지 추가 가능. 단, 월 추가 상한 30만원. 매달 말 비중 체크.
TQQQ가 35% 넘으면 무조건 줄이기. 이게 공격형 생존 조건입니다. 공격형 월 300만원 예시입니다. 정기 매수 코어 1,500만원, QLD 6만원, TQQQ 900만원. 조건이 켜진 달에만 TQQQ 900만원까지 추가 가능. 단 월 추가 상한 900만원. 매달 말 비중 체크는 필수. 밴드 리밸런싱을 강하게 적용하십시오. 목표 비중에서 7%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서 TQQQ 과열 때 자동으로 이익을 잠그고 하락장에서 자동으로 다시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대부분이 폭락장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등장에서 망합니다. 폭락때는 무섭지만 오히려 멈추기만 합니다. 반등이 나오면 안도와 조급함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가 나옵니다. 추격 매수는 비중을 터뜨립니다. 비중이 터지면 다음 조정에서 멘탈이 깨집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방식은 반등장에서 추격을 못하게 막아두는 겁니다. 규칙 매수는 조건이 켜졌을 때만, 조건이 꺼지면 다시 정기 매수만. 이 단순함이 계좌를 살립니다.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지금이 비싸 보입니다. 지금이 고점 같아 보입니다.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장기 투자의 정답은 더 분명해집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방식은 고점 저점 예측을 포기하고 날짜와 비중으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정기 매수는 비싸 보이든 싸 보이든 계속합니다. 대신 규칙 매수는 기준이 무너졌을 때만 제한된 상한 안에서만 합니다. 예측을 줄이고 확률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제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지 고민하실 겁니다. 폭락 오면 손절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겁니다. TQQQ는 장기가 불가능하다는 말 때문에 흔들리실 겁니다. 여기서 미국식 답은 늘 비슷합니다. 지금 사도 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정기 매수를 할 거면 지금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미루는 사람은 보통 가장 좋은 구간에서도 못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방식은 시작은 빨리, 대신 크기는 작게, 그리고 자동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폭락 오면 손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미국식 장기 투자는 가격 손절보다 비중 통제를 더 많이 씁니다. 손절은 타이밍을 2번 맞춰야 합니다.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대부분 2번 다 못 맞춥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줄이고 비중으로 늘립니다. 리밸런싱이 그 역할을 합니다. TQQQ 장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대한 답입니다. 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정기 매수가 있는지, 상한선이 있는지, 리밸런싱이 있는지, 생활비와 분리되어 있는지, 이 4가지가 조건입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레버리지는 도구가 된다는 쪽입니다. 조건이 없으면 도박이 됩니다. 리밸런싱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답은 2가지입니다. 매달 말 또는 분기 말, 그리고 밴드로 벗어날 때만. 정답은 본인이 실행 가능한 쪽입니다. 매달 말로 해놓고 매주 들여다보면 의미 없습니다. 분기 말로 해놓고 정기 매수만 꾸준히 해도 됩니다. 핵심은 리밸런싱 자체보다 그 외 기간의 계좌를 덜 보는 겁니다. 추가 매수 조건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한 개만 두십시오. 기준 차트가 중기 흐름 아래일 때만. 조건을 3개로 만들면 위기에서 결정을 못하고 멈춥니다. 미국에서 검증된 방식은 단순함이 강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QLD, TQQQ 장기 투자를 미국에서 검증된 방식으로 하려면 예측을 줄이고 자동을 늘리셔야 합니다. 매수 날짜를 고정하고 목표 비중을 정하고 TQQQ 상한선을 받고 규칙 매수는 조건 1개와 금액 상한 1개로 제한하고 리밸런싱은 달력으로 실행하십시오. 이 5줄만 지키면 QLD, TQQQ는 공포가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1개입니다. 본인 성향 1개 고르시고 월 적립금 규모 1개 고르시고 오늘 템플릿 그대로 종이에 옮겨 적으십시오. 매수 날짜, 코어 비중, QLD 비중, TQQQ 비중, TQQQ 상한선, 추가 매수 금액 상한, 리밸런싱 주기. 이걸 적는 순간부터 시장 뉴스가 아니라 내 규칙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검증되고 많이 쓰이는 방식은 딱 이 지점에서 강해집니다.